자, 이번에는 파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라는 것은 어떤 분열이라든가 깨진다든가 부서진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 지지에서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이 만나게 되면은 파다. 이것이 이 파의 의미도 질서정연하게 이 한 지지에서 네 번째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12지 동물이 있다면은 어떤 글씨에서부터 파가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음양권을 분리를 했다면은, 예를 들어 뒤에서부터 본다면은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반드시 그 단계가 거치는 부분을, 이것을 깨트릴 파자다 해서 파살, 뭔가 부서진다, 깨진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다가도 이 파살을 만나게 되면 깨진다든가, 어떤 부부의 인연도 이 파살을 만나게 되면 그 정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열을 의미한다든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파가 되고, 또 해수는 하나, 둘, 셋, 네게 되면은 신해가 파를 이루게 되고, 또 여기서 미는 하나, 둘, 셋, 넷, 또 술토를 만나게 되면 파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축은 하나, 둘, 셋, 넷로 해서 네 번째 단계를 가면은 또 파가 이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또 인사가 파가 이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오묘가 이렇게 파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형충파의 이 네 글자가, 네 가지 살들이 사주의 구성에서는 가장 큰 뜻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살이 있는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영과 월에서 파가 형성이 된다면은 부모와 손조의 덕이 없다든가, 또 월과 일지에서 파가 이루어지면 부모와 일찍 이별을 한다든가, 또 일과 시에서 파가 된다면 자식과의 인연이 약해진다든가, 또 자기의 말년 생활이 불행해진다든가, 그런 파살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살이라든가 파살이라든가 그 의미는 어떤 이 분열의 의미를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육해살을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육해살이라는 것은, 파살은 뭔가 깨어 부서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은, 육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친 고륙,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자기 자식 간에 어떤 그 해가 이루어져서 그 자체에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과 같이 살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 질병이 나타나다든가, 또 손해가 된다든가, 시비를 본다든가, 구설이 또 따른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보통 이 육해살도 이 파살이나 육해살이나 그 뜻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같은 의미는 뭐냐면은, 이 파와 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은 그 인연이 소홀해지고, 또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고독해지고, 또 자체가 또 홀로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 항상 이 고독을 느낀다든가, 또 형제의 인연이 박해져 버리고, 또 친구와의 인연이 약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에서 선후배 간에 또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홀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된다든가, 그래서 비관을 한다든가, 이런 운명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이 육해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해살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육해는 어떤 의미를 부여받냐면은, 예를 들어 자와 또 예를 들어 양이 만난다든가, 그러면 자미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 육해살은 자와 미가 이루어진다든가, 또 축과 말과 이루어진다든가, 또 호랑이와 뱀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토끼와 용이 이루어진다든가, 원숭이와 돼지가 이루어진다든가, 닭과 개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래서 어떤 지지의 의미를 꼭 부여받는 게 아니고, 이 자와 미라는 글씨가 앉아있으면 이 자체가 육해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모 형제 간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뭔가
이 팥살처럼 부서지는 의미, 또 깨지는 의미,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충파해라는 게 뭐냐면은 사주의 구성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연들이 밀려와 줘야 되는데 그 인연을 이렇게 부숴버린다든가 해를 준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체를 우리가 단식 판단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 연월일시가 있는데 이렇게 육해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연월에 가서 있다든가 월과일에 있다든가 일과시에 이렇게 이런 글씨들이 앉아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해 작용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팥살이 있다든가 육해살이 있다든가 삼형살이 이런 글씨들이 앉아 있게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면에는 갈등이 심혹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기에 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에서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시비 구설이 따른다든가 어떤 이 육신의 고륙의 상잔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인간 자체에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글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주 내에 육해살이 있다 해서 그 어떤 살이 단식 판단으로 어떤 살이 하나 있다 해서 운명 자체가 계속 그런 이 해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운에서 어떤 이 차가 하나의 서울을 목적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 대전에서 수원 가는 구간에서 일어난다든가 강주에서 장성 가는 구간에서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계속 강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과정에 계속 이 육해살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는 길에 어떤 글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명리학이지 이런 단식 판단법으로서 어떤 글씨가 하나 앉아있다 해서 계속 그 운명이 방해를 받는다든가 깨진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녀 궁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고 또 서로 이 자체 어떤 음양에 서로 합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서로 미워하는 살, 또 원망하는 살이다 해서 원진살이라 그러는데 가장 궁합에서 피하는 살로도 이름 있는 그런 살들입니다. 근데 이 원진살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게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 자식 간의 예를 들어 인연을 완전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지지의 넉자 중에 이런 원진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요건에 따라서 이 가장 강력한 이렇게 운명적으로 나타나는 글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살을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원망하는 살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특히 남녀의 일지에서 이 원진살이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원망하는 살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진살이 앉게 되면은 서로 어딘지 모르게 서게지고 또 부부가 같이 해로울 수가 없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뜻이 안 맞다 보니 예를 들어 자식의 인연도 좀 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진살을 가급적으로 궁합에서는 피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 이 원진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이 동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원진이라는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쥐와 양이 만나면은 예를 들어 쥐는 양의 오줌 냄새를 양은 쥐의 오줌 냄새를 싫어한다 해서 원진이 구성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할 따름이지 그것이 꼭 그 뜻은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미 원진이 이루어진다든가 추고 원진, 인유 원진, 묘신 원진, 지인의 원진, 사술 원진 이 6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보편적으로 남녀의 궁합에 있어서 이런 날 태어난 사람끼리는 서로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서로 원망하는 살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런 글씨들은 서로 인연이 안 맺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충파해와 이 원진살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 판단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어떤 운명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운명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살들이 있는데 기본 구성 요건으로 형충파해와 온진살과 삼형살과 또 육화과 또 칠충의 의미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기초의 흐름은 뭐냐면은 이런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떤 글씨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자체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은 굳이 이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자기가 이 부모덕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 손주와 인연이 바그다든가 아니면은 처자와 인연이 바그다든가 또 아니면 자식하고 인연이 이렇게 없다든가 그런 운명은 뭐냐면은 결국 자기의 인연에서 와서 나의 인연을 풀어가는 운명인데 예를 들어 부모덕이 없다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는 마음을 생기는 게 아니라 자체 운명이 어디서 왔으면 나는 왜 부모의 덕이 없게끔 형성이 되었는가 그 자체를 이 해독을 해보고 판독을 해보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지 꼭 그 자체를 원망하고 마음 자체를 바로 심지를 반듯하게 하지 못하는 공부를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은 하나의 도의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운명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대처하는 상가 근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공부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심적인 공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간지의 채성론을 공부를 해봤고 두 번째는 이 오행의 어떤 상생과 사극의 변화를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공부를 이 기초가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깊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제자들께서는 더 깊이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하심으로 해서 이 뜻을 더 심사숙고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명리학의 입문하는 과정에서 천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고 또 지지, 희비지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세심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게나마 그 뜻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식갑자의 변화의 법칙을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변화는 처음서부터 공부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단식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는 법칙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합과 또 칠충과 또 아까 말하는 형충파의 또 삼형살 또 삼합 그런 변화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서서히 눈을 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학과 또 지지삼합과 또 천간의 상극 또 칠살 예를 들어 상극을 칠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부와 또 지지의 또 상충과 또 지지의 삼형살과 또 방위적인 흐름 또 지지에 나타나는 방위와 성국 또 천간의 방위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목표는 뭐냐면은 이 명리학의 흐름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다음 2주로 공부를 하실 부분은 육신에 대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질병과의 관계라든가 직업과의 관계 또 환경적인 친화론 또 계절에 대한 감각 또 그 다음에 가장 복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격국과 용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주와 팔자의 어떤 기본의 법칙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 요건은 육친의 관계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육친이란 것은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나와 처자의 관계 또 자식의 관계 이런 쪽에 분리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의 개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지만은 세상에 또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이루어지고 단체가 모여져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이루어지듯이 어떤 하나의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명리학의 이 공부를 계속 앞으로 하신다면은
이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연구하시면 무궁한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충파해를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해 드린다면 이 사주의 이 8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과 충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합이라는 글씨는 어떤 인자를 새로 불러서 또 새로운 탄생을 의미의 목적을 두고, 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탄생이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문화가 계속 60년대 문화와 70년대 문화와 80년대 문화가 차이가 있듯이, 예를 들어 90년대, 2000년대를 흘러갈수록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 충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과 충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형충파해라는 글씨를 또 잘 이해를 하신다면 운명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이 기초적인 공부를 가르쳐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육친에 대한 공부를 세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